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이 권리를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봐보세요. 건물, 공작물, 수목은 토지 위에 있는 물건들이죠.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쓰냐면 토지 위에 있는 물건, 이게 뭐가 돼요? 지상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공작물, 수목이 전부 다 토지 위에 있는 물건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해요? 지상물.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요 지상물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요 타인의 토지를 사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이제. 그러면 요 지상권이 있잖아요. 요 지상권이라는 이 권리의 객체는 지상물일까요? 타인의 토지일까요? 이거예요.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인 거죠. 이것은 지상물은 목적이죠. 그러면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지금 사용하는 건 맞죠? 그럼 요 지상권의 객체는 요 타인의 토지가 객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 갑의 소유 토지가 있는데 여기 지상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야. 그럼 여러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여기다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면 돼, 안 돼요? 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지상권이란 자체가 남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토지가 있어. 지상물이 없는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 신축해서 건물 소유하면 돼, 안 돼요? 그럼 또는 여기 토지에 나무 심어서 나무 소유하면 돼, 안 돼? 되겠네. 그럼 봐보세요. 이 토지에 지금 현재 지상물이 없어요. 지상물이 없으면 요 지상권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28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요.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요 지상권의 객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상권의 객체는 지상물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요 토지,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겠다. 남의 토지에 공작물을 소유하겠다. 남의 토지에 수목 소유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남의 토지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상권 취득해서 남의 토지에 건물 지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소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그러면 요 지상권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요 지상권을 우리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용의물권은 부동산에만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걸 써먹어야지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뭐라고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지상권을 요 지상권이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또는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구나. 법률의 원인으로 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거고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법률의 원인으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본질적 차이가 뭘까요? 지난주 배웠잖아요. 지상권은 부동산만 성립하죠. 그러면 이게 부동산 물건이죠. 그러면 부동산 물건 취득이가 부동산 물건 변동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물건 변동 원인이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아니에요. 그럼 법률의 규정 원인은 부동산 물건 변동의 경우는 등기해라. 법률의 규정에 있는 부동산 물건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법률행위에서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해?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서 지상권 취득하면 이건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이때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한 이 지상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지상권? 그래서 이와 대비해서 이처럼 법률행위에서 취득한 이 지상권을 그래서 약정지상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한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처럼 법률의 원인으로 취득한 이 지상권을 이 법정지상권 대비해서 약정지상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요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법률행위에서 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 원인으로 성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률행위에서 지상권이 성립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봐보세요. 요 을이란 자가 요 지금 지상권을 취득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란 자가 요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설정합시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가 좋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럼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서 성립한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부른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 아니에요? 이게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이 지상권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요? 이게 플러스 지상권 뭘 함으로써 설정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뭐가 지상권이라는 게 성립한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럼 봐보세요. 지상권 설정 계약 그리고 지상권 설정 등기로 지상권이 성립했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이라는 요 권리자를 뭐라 할까요? 지상권자. 뭐라 불러요? 그러면 을이 지상권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갑은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 표현한다? 지상권 설정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와 요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 그리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 해서 지상권이 성립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맞죠? 이 지상권을 우리가 법정상권 대비해서 뭐라 불러요? 약정 지상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상권의 경우는 봐봐요. 그럼 이렇게 지상권이 성립했어. 그러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남의 토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토지 사용하니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돼 말아야 돼? 토지 사용료 문제 생겨 안 생겨요?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간단하게 지료라고 한단 말이야. 뭐라 그래요? 지료. 그러면 이 지상권의 경우는 남의 토지 사용하니까 지료 문제가 발생해야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지료를 지급해야만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논리 구성을 해볼게요. 지료를 지급해야만 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해버리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성립 못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민법에서는 요 약정 지상권의 경우는 지료를 지급해야 될 유상의 지상권이 있고 또 지료를 지급할 필요 없는 무상의 지상권도 있다는 거예요. 유상의 지상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무상의 지상권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료를 지급해야만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버리면 무상의 지상권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는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는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요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해야 될 유상의 지상권도 있고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헤이트 있죠. 어쩔 때 그러면 유상의 지상권이고 어쩔 때 무상의 지상권이 됩니까? 자 보세요. 지금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을 할 때 지료를 지급합시다 라고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지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지료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유상이 되는 거고 이들이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지료 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는데 지료 지급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무상의 지상권이 된다 이렇게 적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료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이때는 뭐예요? 유상의 지상권이 되는 거고 지료 지급 약정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상의 지상권. 그럼 봐봐 이제 지료 지급 약정이 있네. 약정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상권자는 여기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의무가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료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지료 연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료 지급 약정을 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지료 지급 약정했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요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는 대가로서 토지 소유자인 지상 설정자가 토지 사용을 허락했다는 뜻 아닐까요? 맞죠? 그러면 지료 지급 대가로서 토지 사용을 허락을 했는데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 입장에서는 요 자신의 토지를 사용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하게 하려면 지상권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요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했는데 이때 연체 기한이 몇 년 이상이 되면 2년 이상이 되면 요 설정자는 요 지상권 뭘 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해 버릴 수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규정된지 알겠죠? 우리가 치료 지급 약정을 했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치료를 받는 대가로서 요 토지 사용을 허락했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인데 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토지사는 허락했지만은 이 토지를 더 이상 사용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지상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하면 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딱 규정을 마련해 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그럼 언제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요 존속기한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존속기한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존속기한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장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최장 존속기한이 어떤 존속기한을 말하고 최단 존속기한이 어떤 존속기한을 말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당사자가 존속기한을 정하게 되겠죠. 자, 당사자가 기간을 정했어요. 이처럼 존속기한을 정했는데 요 기간이 있다면 요 기간보다는 길게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 기간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죠. 요 기간보다 길게 못하니까 그럼 요 기간을 우리가 최장 존속기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요 기간보다 짧게는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간은 당사자 정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이죠. 요게 최단 존속기간 뜻이에요. 이제 최장, 최단 이 의미는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면요. 특히 민법이죠. 법에 보면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둔 경우들이 있어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이 법에서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둔 요 제도 취지가 있어요. 그 제도 취지가 뭐냐면 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제도 취지는 요 최단 존속기간 있죠. 요 기간만큼은 사용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둔 제도 취지는 요 최단 존속기간만큼은 사용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만한 내용.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뭐 같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 보면 우리가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최단기 제한 규정이 있어요. 몇 년?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요. 여기 주택이 있어요. 자, 임대인이 있고 주택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들이 주택임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그럼 임차인은 몇 년을, 이 주택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2년. 그러면 이 기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 마음대로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왜 없는지 알겠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단기 제한을 둬놨으니까 몇 년? 2년. 그러면 주택임차인은 몇 년은? 2년만큼은 사용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둔 제도 취지는 그 최단 존속기간만큼은 사용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랬더니 우리 지상권을 보면 지상권의 경우는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최단 존속기간은 지상문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좀 다릅니다. 수목이나 경관 건물이에요. 건물이라면 30년을 두고 있어요. 이해 건물이라면 15년을 두고 있고, 건물의 공작물이라면 5년을 두고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지상권의 경우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 최단 존속기간만큼 사용수익을 보장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수목 소유 목적입니다. 무슨 소유요?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이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아 버린 거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수목 소유 목적인데 그러면 수목은 몇 년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수목 소유라면 몇 년을 보장해야 돼요? 30년 보장해야 되죠.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속기한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 전속기한은 최단 전속기한을 한다. 최단 전속기한 한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왜? 지금 지상권의 경우는 최단 전속기한 제한기준 또는 제도 취지는 요 최단 전속기한만큼은 사용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목 소유 목적이라면 몇 년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30년.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30년은 보장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최단 전속기한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요 설정자가 자기 마음대로 지상권을 없앨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 구조가요. 아셨죠? 그럼 만약에 수목 소유 목적인데 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고, 아니 20년으로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수목 소유 목적을 몇 년으로 정해버렸어요? 20년. 20년. 그러면 지상권은 수목은 몇 년? 30년을 채는 저렇게, 그럼 요건 이걸 위반한 거죠. 요 규정이 강행 규정이거든. 그럼 우리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이게 무효가 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은 당연히 몇 년으로? 30년이 연장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속기간 부분도 우리가 지상권 살펴봤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 일단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정 지상권을 좀 볼게요. 대체 법정 지상권이 뭐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법정 지상권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가배 소유 토지예요. 이게 가배 소유 건물이에요. 지금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지금 동일한 건 맞죠?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에 정착되는 물건 중에 보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토지라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러면 요 토지만을 또는 건물만을 이것만을 처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만약에 지금 토지가 건물이 가배 소유인데 건물만을 처분했다고 가정합시다. 누구에게? 을에게. 그럼 을이 이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모습이죠. 그럼 이제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건물은 누가 되버렸어요? 을. 달라졌잖아요. 지금 동일한 소유자 이렇게 달라진 모습 맞죠? 그럼 여기 건물서 을을 봐보세요. 자, 이 을은 자신의 토지가 아닌 갑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행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남의 토지에 이같이 건물을 소유하려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있었어요? 지상권 또는 뭐가 있었어요? 토지 이임차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이라는 자가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내지 토지 이임차권이 있다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가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토지 이임차권을 취득하려면 토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 건물소유자 을씨가, 건물의 양수인 을씨가 토지 소유 갑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상권 취득 못했죠. 토지 임차권 취득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자는 남의 토지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유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 을을 상대로 건물 때려 부숴라 라고 건물 철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철거 청구해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을 투하해서 건물을 완성을 했겠죠. 그러면 많은 자본을 통해서 완성한 이 건물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건물 완성에 들어간 비용 있죠.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이걸 사회적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적 손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사회적 손실에는 이걸 막을 공익적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손실을 공익적 필요가 있으니까 이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막으려면 이 건물을 철거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를 못하게 하려면 예처럼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원이 인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요 건물의 소유자가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지상권이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처한 이 지상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이게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봐보세요. 요 건물 소유자가 법률의 규정에서 지상권 취득했잖아요. 했죠?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죠. 동일한 소유자가 어떤 사정에서 이렇게 달라져서 이 경우에 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는 A 토지고 건물은 B 토지라고, B 건물이라고 합시다. 다르죠? 이때 건물만을 C한테 처분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법정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자, B란 자가 남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 맞죠? 그럼 이때는 B가 이 아재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려고 했다면 지상권 내지는 토지 이임처 가지고 이 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겠죠. 그럼 여기는 지상권 또는 토지 이임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처분할 때 이것도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동일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 법정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다르다면 다른 게 다르잖아요. 이때는 법정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법정상권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토지와 건물 소유가 동일했는데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때 법정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전 머릿속에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은 가배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건물 소유자가 가배 토지를 지금 배타적으로 사용해 버리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뭐예요? 다른 자가 자기 토지를 배타 사용해 버리잖아. 건물 소유하기에서. 그럼 토지자는 개털돼 버리잖아.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되죠.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요 법정지상권자는 대신 뭐가 있냐면 치료 지급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지상권과 달리 이 법정지상권은 치료 지급 의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지급을 대가로서 이 법률의 규정에 치료 지급을 대가로 법률에 의해서 이 지상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187조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자는 지상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법정지상권자도 치료 지급 의무는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자가 치료를 몇 년,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가 이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이건 치료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데 이게 어떤 사정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때 이 건물 소유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이 지상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187조 규정에 따라서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거구나. 등기하지 않아도. 대신 이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치료 지급 의무는 있는 거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자가 치료를 몇 년 이상 연체하면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이때는 이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지상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 구조만 좀 확인하고 우리가 지상권이 대체 어떤 권리인지는 아셨죠? 이처럼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이 용의물권을 우리가 뭘 한다? 지상권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지상권을 마무리 짓고 이제 지역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한다고요? 지역권. 자, 봅시다. 대체 지역권이 뭘까? 아마도 이제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굉장히 생소한 권리가 될 거예요.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그러면 대체 지역권이 뭔지를 볼게요. 대체 이 지역권은 어떠한 권리일까? 봐보세요. 이게 갑의 소유 토지라고 합시다. 이게 을의 소유 토지예요. 자, 여러분이 을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토지에 배추, 상추, 무와 같은 이런 농작물을 재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토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보니까 물이 흐르는 이런 또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랑. 자, 또랑 꼭 불어 발음처럼 느껴지는데 이 또랑이라는 것은 법에서는 국어라고 합니다. 또랑을 뭐라 그래요? 국어. 그러면 여기 또랑에서 여기 국어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러분들이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할 수도 있죠. 과연 그럴까요? 1km나 떨어졌는데 한번 해보세요. 양동이 집어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농작물 재배가 좀 힘들죠. 자, 그런데 여기 옆에 가베토지가 있는데 약 한 10m 정도 떨어졌다 할게요. 자, 1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가베토지를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이 가베토지는 물이 고여 있는 토지죠. 자, 물이 고여 있는 이런 토지를 우리가 법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유지라 부릅니다. 뭐라 불러요? 유지. 자, 여러분 고향에 보면 저수지 있었죠. 그러면 이 저수지는 물이 고여 있는 토지 맞죠? 그러니까 그 저수지 지목은 뭘까요? 유지. 자, 저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도 물이 고여 있죠. 그러면 호수도 지목이 뭘까요? 유지.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토지를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m 떨어져 있는 이 토지는 물을 끌어옵니다. 물을 끌어오면 농작물 재배가 굉장히 쉬워지죠. 맞죠?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 물을 끌어올 수만 있으면 여러분 토지의 사용 가치가 증대하죠. 그러면 이처럼 토지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걸 우리가 이걸 편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리한 이익. 편리한 이익. 1km 떨어진 데서 물 가져온 것보다는 10m 떨어진 물 가져온 거 훨씬 편리한 이익이 있죠. 자, 이처럼 토지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편익. 그럼 이 모습 봐보세요. 그러면 을이란 자는 자기 토지 일정 목적이잖아요. 물을 끌어올 목적 아니에요. 자, 이런 일정 목적을 위해서 자기 토지 편익이잖아요. 자기 토지 편익에 타인의 토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봐보세요. 을은 봐보세요. 일정 목적을 위해서 자기 토지 편익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맞죠? 그러면 이 을한 자는 갑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토지 편익에. 그러면 자기 토지 편익에 이처럼 남의 토지를 이용하려면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겠죠. 요 권리를 우리는 뭐라 한다? 지역권이라 한다. 요게 지역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것은 일정 목적을 위해서 자기 토지 편익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이 권리를 뭐라 그래요? 지역권. 자, 보세요. 그러면 이때 을의 토지는 편익을 얻는 토지죠. 이런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 표현합니다. 뭐라 표현해요? 그러면 갑의 토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편익을 주는 토지죠. 이런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 부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리하고 갑시다. 편익을 얻는 토지를 뭐라고요?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처럼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왜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할까? 자, 보세요. 여기 을이란 자가 자기 토지 편익에 요 갑의 토지를 이용하려면 지역권이 필요하죠. 그러면 을의 토지는 지역권이 필요로 하는 토지 맞죠? 그러니까 요역지. 지역권이 필요로 하는 토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역지. 그러면 이 갑의 토지는 봐보세요. 요 지역권 설정을 승낙해 주는 토지 맞죠? 지역권 설정을 승낙해 주는 토지니까 승역지. 그래서 요역지 승역지로 표현은 그래서 요역지 승역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편익을 얻는 토지 요역지, 주는 토지 승역지. 다시 한번 얻는 토지를 뭐라고요? 요역지, 주는 토지를 승역지. 근데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을이란 자가 여기 이게 요역지잖아요. 자, 요 절반에만 농작물을 재배하고 싶은 거예요. 절반만. 그래서 이 절반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요 갑의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요역지는 요역지 일부를 위해서는 지역권이라는 게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전부여야 되는 것이지 요역지 일부를 위해서는 지역권이라는 게 안 된다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말이에요. 을이 이게 승역지잖아요. 요 전부를 이용을 했어요. 상관없겠죠. 근데 요 승역지 요 일부만 이용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전부일 필요는 없어요. 일부라도 상관이 없지만은 요역지는 일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만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는 봐보세요. 지금 요 지역권은 물을 끌어오는 지역권이죠. 물 끌어오는 지역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부를까요? 인수지역권이라고 표현하겠죠. 인수지역권. 물 끌어올 목적 아니에요? 그 물을 끌어올 목적으로 일단 목적이잖아요. 자기 토지 편익에 타인의 토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권리를 뭐라 본다? 지역권. 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이게 도로예요. 자, 이게 도로인데 이분이 A 소유 토지예요. 여기에 갑소유 토지라고 할게요. 자, 이게 도로인데 이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런 길을 우리가 골목길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 갑이 요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 골목길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갑이 A 토지를 이용하면 통행하는데 굉장히 편하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갑이란 자는 통행할 목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면 토지의 사용가치 편익이 증대하는 편익이 그러면 갑은 자기 토지 편익에 A 토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역권 아니에요. 이 지역권은 통행 목적 아니에요. 통행지역권. 이게 통행지역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멋진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권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조망지역권. 그래서 뭐 물 끌어오는 거면 인수지역권, 통행이면 통행지역권, 조망이면 조망지역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일정 목적을 위해서 자기 토지 편익에 사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편익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이 권리를 뭘 한다고요? 지역권. 그러면 이 지역권 또한 봐보세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성립할 수 있겠죠. 또 뭘 원인으로 해서?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해서 성립할 수도 있죠. 이 차이가 뭐예요? 등기 아니에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지역권 성립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된다.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자, 계속 이처럼 민법 186조, 187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조문이에요. 186조, 187조가. 그러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지역권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을이라는 요역지 소유자는 지금 지역권 설정을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승역지 소유자 갑에게 저는 지역권 설정을 원합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하겠죠? 그러면 이 승역지 소유자가 좋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서 성립한 문제를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의 내용은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 계약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법률행위가 플러스 지역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권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때 이 지역권이 성립하면 그 권리자를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지역권자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이 값은 자기 토지와 지역권을 설정해 주니까 이자를 지역권 설정자라 표현하더라. 자, 이제 지역권이 대체 어떤 권리인지는 아셨죠? 아셨죠? 자, 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요 지역권의 그러면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요 지역권 존재 이유. 요 지역권 존재 이유는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향단위가 있습니다. 향단위 존재 이유는 뭐예요? 춘향이를 위해 존재하죠. 그러면 향단위가 주예요? 춘향이가 주예요? 춘향이가 주고 향단위 종이 돼버렸죠. 그러면 지역권 존재 이유도 요역지를 존재하니까 이 지역권은 요역지란 종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 요역지가 있더라. 여기 지역권이 존재하더라. 그러면 이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종된 권리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요. 종은 자기 맘대로 다닐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권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요 지역권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안 된다? 요런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될 얘기 아니에요. 종이니까.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만 혼자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장애기가 잡으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단 종된 권리니까 당연히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해서는 안 되겠죠? 요역지와 분리해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이란 자가 이 요역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갑이 요역지단 지역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갑이 요역지 소유권을 을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요역지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요역지가 을한테 넘어오는 모습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여기에 따라와야 되겠죠. 이걸 따라오는 걸 수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반. 자, 월매가 말이에요. 춘향이를 목룡한테 보내니까 향단이가 따라갔죠. 갑이란 자가 요역지 소유권을 누구한테? 을한테 양도하니까 요 지역권은 이 소유권에 붙어서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을한 자가 요역지 소유권을 양수한 자죠. 그럼 이 자가 요 지역권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막 암기를 하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이게 암기할 사항이 있냐는 거예요. 이 지역권이라는 게 요역지단 종된 권리라는 개념만 제대로 이해가 된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끌고 가야 될 부분들이지, 이게 뭐 별도로 막 암기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주된 법률행위, 종된 법률행위 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그래서 강조를 해줬던 게 바로 이후에 민법 군데군데 이런 주종관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접목해서 설명을 해버리면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지역권의 존재 이유는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요역지에 대한 종된 권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역권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한다 그러고, 지역권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지역권은 요 주인인 요역지 소유권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자, 양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자는 요 지역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지역권의 존재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하면 아 당연히 그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갑의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갑의 소유 토지에 고령토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고령토가 뭡니까? 도자기 원재료입니다. 그러면 여기 을이란 자가 도자기 생산업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도자기 생산업자가 요 고령토를 채취할 목적, 무슨 목적? 채취할 목적으로 이런 지역권이 취득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 이렇게 한번 봐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령토 채취 목적에 이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편익을 주는 토지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의 토지를 승역지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역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봐도 요역지가 존재하지 않죠. 자, 지역권의 존재는 요역지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한다, 못한다? 그러면 요역지가 없잖아. 그럼 이런 지역권이라는 게 인정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토 채취 목적의 지역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들을 어려워할까? 지역권이 어떠한 권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것은 자기 토지의 편익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역권이라 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 편익을 얻는 이 토지가 요역지라면 편익을 주는 토지가 승역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권의 존재 이유는 요역지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할 수가 없죠. 주인 없는 종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령도 채취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편익을 주는 승역지는 존재하거든요. 맞죠? 근데 어디 봐도 요역지가 없죠. 그러면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지역권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제주도로 갑니다. 자, 제주도 가면 봄에는 어디에서 사진을 찍죠? 유채밭, 가을에는 갈대밭, 상궁부리 같은 거 올라가서 찍잖아요. 그러면 멋진 풍광을 제공하는 토지는 있죠. 승역지는 있잖아요. 어디 봐도 요역지가 있어 없어요? 요역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걸 우리가 특수지역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특수지역권. 인역권이라고 합니다. 인역권. 자, 그러면 이것은 민법상 지역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특수지역권은 민법상 지역권은 아니에요. 자, 이런 지역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요역지가 뭐랬어요? 그러면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 승역지가 있어요. 여기 요역지가 있잖아요.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는데 제가 10m 떨어졌죠. 그러면 승역지와 요역지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뜻이에요. 아까 상린관계라는 것은 인접한 부동산 소유가 간에 상호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린관계는 서로가 인접하고 있어야 되죠.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라고 했으니까 인접하고 있어야 되죠. 내 지역권은 떨어질 수도 있어 없어?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겠네. 이런 것들이 지역권과 상린관계라는 차이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 10m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일부러 깔고 가보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반면에 요 사용가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물건이 있더라. 교환가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물건이 있더라. 그러면 이 물건들은 소유권자는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물건이라 표현한다. 자, 이 제한물건은 성질상 타물건이더라. 즉 자기 소유에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타인 소유 물건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전제 깔아놓고요. 이때 사용가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물건을 용익물건이다. 그러면 왜 그걸 용익물건이느냐?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하는 물건, 사용 수익 목적이니까. 그러면 용익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상권이라는 그 물건은 어떤 권리냐?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이라는 이런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용하는 권리를 우리는 뭐란다? 지상권이란다라면, 이처럼 자기 토지, 일정 목적을 위해 자기 토지 편익에 타인의 토지 이용하는 권리죠. 그러면 봐보세요. 편익이죠. 사용가치가 증대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용가치가 증대하는 거예요. 토지가 사용가치가 증대하는 거예요. 물건이 사용가치가 증대하는 거예요. 일정 편익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우리는 뭐란다? 지역권. 이때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더라. 아셨죠? 그러면 이런 지상권이나 이런 지역권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성립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럼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성립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성립하는 경우의 본chất 차이가 등기해야만 비로소 성립하느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하느냐, 이게 본질적 차이라고 하더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로 존재하니까 이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종된 권리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만을 요역지와 분리양도가 안 된다. 지역권만을 요역지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논리가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지역권은 요 주인에 따라가야 되니까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요 지역권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는 토지 사용료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토지 사용료를 뭐라 표현한다? 지료. 그런데 지상권의 경우는 유상의 지상권도 존재하고 무상의 지상권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료 지급 자체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더라. 지료 지급이 지상권 성립 요소가 되어버리면 무상의 지상권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쨌든 유상이 되며 어쨌든 무상이 되는가 그랬더니 지료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유상이고 지료 지급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이라 하더라. 오케이? 그러면 지료 지급 약정이 있었는데 지상권 지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연체한다면 이건 지료 지급을 대가로서 지료 지급하는 걸 대가로서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해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 자, 우리가 존속기간이라고 있는데 최장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이거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을 둔 제도 취지는 요 최단 존속기간만큼 사용수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는 수목 소유 목적이라면 30년이라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목 소유 목적 몇 년을 보장해야 된다. 30년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목 소유라면 몇 년? 30년을 보장하는 거다.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속기간을 어떻게 처리해 준다? 최단 존속기간으로 처리를 하고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왜 이런 제도를 뒀는가 이런 제도 취지까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추론해보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부분을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한 번 더 해주신다면 방금 수업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조금 더 잡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세권 안 했죠. 담보물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담보물권 그리고 계약법 있죠. 계약법에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